어떻게 보면 음모론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허구에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 한 귀로 흘려 들으시길 바라며, 혹시 숨 참는 게임 해본 적 있는 거? 어릴 적 그런 놀이 대부분 해봤을 거야. 물을 좋아하라 한다면 물속에 들어가 숨을 있는 대로 참다가 결국 하면서 고개를 내밀고 푸아 하며 가쁜 숨을 몰아서 그렇게 숨을 참았던 경험은 한 번쯤은 있었겠지. 인간은 숨 참는 거 길어야 1분이라는데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은 24분 이상을 참았다 하더라.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5분만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뇌로 가는 혈류량이 확 줄어서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더라. 10분도 아닌 24분 이상을 숨을 참았다는 건 그게 사람이 맞나 싶기도 하고, 물론 저런 도전하기 전에 100%의 산소를 한번 들이마신 다음에 시작한다고 했어.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공기 중에 숨 참는 그런 기록은 10분이 덜 된 14분가량 되었다고 하더라.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인간의 뇌는 5분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10분 이상을 숨을 참으며 심지어 20분을 넘게 숨을 참기까지 했다는데, 물속에서 도전한 분들도 있고 그냥 공기 중에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에서 도전하는 분들도 제주의 해녀는 길면 3분까지 숨을 참고 바다에 잠수를 한다고 하더라. 이 또한 5분을 넘지 않았기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야. 근데 5분이 넘어도 정신을 유지하며 10분, 20분이 넘어도 신체에 큰 무리 없이 숨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사람으로 보여? 그렇다고 이들은 외계인이다, 다른 곳에서 온 그런 어떤 생물이다, 인간으로 둔갑한 동물이다 라고 우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그냥 나름의 가설, 상상력을 동원해서 떠들 뿐이지. 꾀소리 시작해볼게. 이 척박한 땅에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모를 일이야. 이 땅에 식물들이 자라났고 그것들의 여왕은 땅속 깊은 곳에 스며들어가 땅과 하나가 되는 듯 하였고, 이 땅의 초록빛은 점점 채워져 가기 시작했어. 그렇게 낮에는 산소를,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뿜게 되었고, 바닷속에 흩뿌려져 있던 미세한 생물들은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 중에 땅 여러 곳곳에서도 또 다른 생물들이 자리하게 되었고, 사실 이 이름 모를 생물들은 하늘, 그래, 이 땅을 감싸고 있는 돔 밖에서 온 것들로 이 땅을 생명들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고대의 존재들에 의해 만들어진 거대하고 투명한 막, 그 투명한 막 겉으로 쓰디쓴 물들을 천지었고, 이 땅과 비슷한 그런 거대한 돌덩어리들 역시 수없이 존재하였지. 이 땅을 초록빛으로 바꿔놓은 식물의 존재는 사실 이 땅의 것이 원래 아니었고, 또 다른 생물들을 사육하기 위해 이 땅 깊은 곳에 자리하게 된 고대 외계 종족 중 한 명이었는데, 자신들만의 피조물들의 탄생을 위한 나름의 희생, 그렇게 억겁의 시간을 이 땅 깊은 곳에 자리하게 되었고, 땅 구석구석과 물속 구석구석에 각기 다른 개체의 식물들을 번식하게 만들어 그렇게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이 땅의 겉에 수없이 많은 그 쓰디쓴 물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단순한 생명체들을 이 땅의 물속에, 땅 위에 살아가게끔 의도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지. 땅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고대 종족은 만년 단위로 진화의 숨결을 내뱉는데, 이때마다 미생물 같은 생명체들이 크게 진화하게 되었고, 이 시기에 맞춰 등장한 고대 종족 몇몇은 이 땅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들을 채취하기 위해 생물의 진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식물의 여왕이 만들어갈 자연 진화로는 지적 생명체의 탄생까지의 기간이 너무도 길었기에 당장에 만년을 기다리지 못할 상황이었던 고대 종족 몇몇은 그나마 잘하고 있던 그 생명들 몇몇을 강제 진화시키기로 결정하였고, 그때 선택되어 만들어진 게 공룡, 파충류 무리였지. 그렇게 이 땅의 지배자가 된 공룡 무리는 식물의 여왕의 숨결을 느낄 때마다 엄청난 진화를 이루었고, 중간중간 개입한 강제 진화를 통해 고대 종족의 외모와 흡사한 신체와 두뇌를 얻게 되었어.
이들이 바로 렙틸리언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들이었고, 이 땅에 최초로 만들어진 지성체는 매우 순종적이었으며, 그렇게 식물의 여왕과 고대 종족, 아니 신의 종족이라 하자, 신들을 섬기며 그들이 원하는 바를 모두 따르는 충실한 피조물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땅 깊은 곳에 매장되어 있는 노란색 금속을 채취하였고, 이것들을 꾸준히 받아들여 신들의 행성에 옮겨가게 되었으니, 이런 작업은 2만 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중간중간에 식물의 여왕의 진화의 숨결을 통해 더더 발전하게 된 렙틸리언의 신체와 정신. 신들은 원하는 양의 금속을 채취하였기에 이 땅에서의 볼일은 사라지는 상태. 언제나 그리하였듯이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룬 후 자신들이 진화시킨 생명체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멸종시키는 정책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에 자신들을 위해 충실한 하수인이 되었던 렙틸리언 종족에게는 특별한 애정이 싹튼 상태였으니, 이들을 멸하는 대신 다만 그들의 몸을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번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든 후 이 땅의 지배권을 넘겨주는 잔인한 일을 행하게 되었어. 신의 종족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려였다고 보여지는 게, 원칙대로였다면 모든 렙틸리언 개체들과 덜 성숙한 공룡 무리들이 그 형체를 유지 못하게끔 강제 퇴화되는 광선을 맞아 대부분 무리는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거나, 살아남은 개체들은 정상 아닌 상태로 조금 버티다가 번식도 못한 채 멸종해버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에,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하등한 렙틸리언은 이 땅의 주인이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다 그들이 완전히 떠난 다음 식물의 여왕을 신으로 받들어 모시며 그녀에게 자신들의 종족의 번영에 대한 부탁을 드렸는데, 이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녀는 진화의 숨결을 무리하게 사용해서라도 렙틸리언의 생식 능력을 되살리려 노력했으나, 너무도 월등했던 신의 종족이 이미 손을 본 것을 되돌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어.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또 다른 종족의 강제 진화에 대한 의견. 신의 종족과 함께 지내왔던 렙틸리언 족은 신께 받은 여러 기술들을 활용하여 그리 뛰어나지는 않았으나 이 땅의 생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의 유전자 조작에 대한 기술 또한 가능했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끝없는 노력과 식물의 여왕의 진화의 숨결을 통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유인원이었지. 아직 정신도 거의 동물과 같았지만 그래도 1만 년에서 3만 년만 식물의 여왕의 진화의 숨결을 만든다면, 세대를 거치며 유전자 조작을 꾸준히 해준다면 렙틸리언만큼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자신들과 비슷한 생명체를 이 땅에 번성시킬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어. 이때 유인원을 끝없이 돌보았던 렙틸리언과 식물의 여왕의 존재. 유인원이 인간의 모습을 갖출 때쯤 고대 렙틸리언족의 수명은 거의 다 해갔고, 인간의 모습을 갖춘 유인원들 중 몇몇은 렙틸리언의 월등한 유전자를 결합시킨 상태. 아둔한 인간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기게 되었어. 겉모습은 인간과 거의 같게 보였던 후대 렙틸리언 족은 파충류였으나 포유류의 DNA와 완벽한 결합을 이룬 상태. 그런데다 인간과 뒤섞여 번식 행위를 해 나가다 보니 그냥 인간과 다름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더라. 가끔은 태어날 때 모습이 보통의 인간 아기와 너무도 다른 모습을 하여 악마니 요괴니 하여 죽임을 당하는 사태도 벌어지곤 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누군가가 임신하여 자식이 태어날 때가 되었을 시 아기를 받는 업무를 맡은 직업 또한 있었는데, 이런 일에 투입된 인원들은 고대 렙틸리언의 유전자가 많이 포함된 그들 집단에 맡겼거나 고대 렙틸리언을 신처럼 떠받드는 집단에서 그 일을 대신하기도 했었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고대 렙틸리언의 모습을 갖춘 아이들은 별도로 만들어진 지하 기지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그 수가 점점 늘어나니 그들만의 도시를 만들어가다 못해 이제는 한 나라의 인구수만큼이나 늘어나게 된 상황. 옛날에 렙틸리언의 유전자를 다량 갖고 있는 집단이 형성되니 예전에 강력했던 파충류 인간의 위협은 다시 살아났고, 인간들 틈에 살아갈 월등한 과학력까지 갖췄으니 인간들의 고위직에 자리 잡아 자꾸만 이 땅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통제하며 그렇게 지내게 되는데, 인간들과 다른 생활을 한다곤 하여도 거의 한 놈과 다름없는 인간과 렙틸리언,
창조자가 같은 그들이기에 인간들 틈에 살아가는 중 서로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가끔 있었기에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 중 고대 reptilian의 능력을 발휘하는 특별한 아이들이 있었으니 이들의 신체 능력은 보통 인간의 근력 3배 이상이었고 식성은 보통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축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음식을 소화시키는 장기의 활용도가 월등해지니 당장에 소화시키지 않더라도 별도 큰 포만감 없이 위에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었지. 고대 reptilian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예전 고대 reptilian이 있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식량을 차가운 곳에 보관하고 그러지 않았기에 사냥한 고기는 상온에 방치하면 금방 변질되어 조금만 더 있으면 그냥 땅바닥에 버려야 할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이런 일이 없게끔 특수하게 발달한 위. 일단 먹는다면 모두 소화시키지 않고 아니면 강력한 소화액을 발생시켜 많은 양의 음식을 빠른 시간 내에 소화시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금방금방 비축할 수 있는 그들의 신체 능력을 닮은 어리디 어린 후손들은 그 능력을 활용하여 음식 많이 먹는 행위로 생활을 영위하기도 하였고 인간들과 다르게 엄청난 폐활량을 자랑했던 고대 reptilian의 후손들 중 한 번에 큰 숨을 들이쉬면 보통 인간들이 들이쉬는 공기의 5배 이상의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었고 더 적은 양의 산소만 있어도 생존이 가능했던 강력한 생명력 덕분에 큰 숨 한 번 들이마시면 한 번에 20분 이상을 숨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에 바다 깊은 곳을 가더라도 별도의 산소 공급 장치는 거의 필요 없는 상황. 원하는 곳은 어디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다. 우리 곁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어도 보통 인간들은 이를 알 수 없는 게 철저히 보통의 인간들과 같은 능력 정도만 발휘하며 살아가게끔 교육을 받았으며 가끔 일어나는 초인적인 일들은 자동차가 자녀를 깔고 있는데 엄마가 한 손으로 차를 들어 올렸다던가 자녀를 구하기 위해 곰과 싸워 이겼다든가 한 번도 수영이란 걸 해본 적 없는 아빠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녀를 위해 호수 깊은 곳으로 헤엄쳐 들어가 아이를 구해 나왔다던가 덤벼드는 사자의 아가리를 찢었다든가 불타고 있는 건물 안에 들어가 사람들을 모두 구했다는 영웅적인 소방관의 이야기. 오로지 정신력이 뛰어나고 순간 각성하여 초능력을 발휘했다고 하는 그럴싸하게 포장되는 이야기들. 인간 종족 중 살아가고 있을 고대 reptilian의 유전자를 진하게 물려받은 그런 존재들, 혹시 남보다 숨을 잘 참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남보다 음식을 월등히 많이 먹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1년 365일 동안 날 것, 고기나 회를 익히지 않고 계속 먹으며 그것만 먹으며 버틸 수 있을 그런 기분이 드는가? 그렇다면 축하한다. 축복받은 유전자가 내 몸에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다. 단 주의사항이 있다면 너무 나대지 마시길. 너무 힘이 세다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너무너무 힘이 세고 잘 먹는다고 남들이 보이게끔 마구마구 오버하진 마라. 고대 reptilian을 숭배하는 집단이 있는 반면에 인간들 세상에는 인간만이 존재해야 한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상을 가진 단체도 있으니 그들의 눈에 띈다면 소리 소문 없이 오밤중에 끌려가 이런 저런 험한 꼴을 보게 될 수도 있으니.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숨이 차고 배도 고프네. 오신님께서는 인간들 세상에 reptilian 또는 외계인의 존재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요괴들 또한 잘 지내고 있다고 봐요? 그대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신다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괴고리의 세 손가락 TV였고요. 오늘도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려요.